더 건강한 삶을 위해 오늘도 의학 채널 비욘드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오후 6시 방송 제주 라이브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아나운서 송예인입니다. 우리 신체의 기관 중에 가장 많은 신호를 보내는 것이 바로 소화기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작은 불편함도 그냥 넘기기는 쉽지만 때로는 중요한 질환의 신호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며 또 정확한 의학 정보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 저희가 서울 아산내과에 직접 찾아왔는데요. 이 시간은 닥터부의 소화기 질환 상담소의 주인이시기도 하시죠. 서울 아산내과 부선진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벌써 한 달이 맞습니다. 금방 가네요. 맞아요. 네. 4월이 오나 보다 했는데 이제 중순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요즘 좀 어떻게 지내시고 계시나요? 최근에 벚꽃 너무 이쁘더니 다 져버렸죠. 맞아요. 비 오고 또 바람 불고 해가지고 너무 아쉬운데 뭐 정신없이 살고 있습니다. 벚꽃 구경은 다녀오셨어요? 아니 그 출퇴근길에 잠깐씩 보는 거. 근데 거의 다 졌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아쉬워요. 너무 짧았죠. 그러니까요. 그래도 오늘은 좀 이렇게 유채꽃은 또 엄청 예쁘게 폈더라고요. 유채꽃 예전에 좀 애들이 어렸을 때 네. 여유 있을 때는 한 번씩 보러 갔는데 뭐 최근 한 10년간 못 본 것 같아요. 10년 네, 동안이나요? 10년 동안. 오 마이 갓. 서귀포를 좀 가야지 있잖아요. 네. 그렇지 않나요? 오늘은 제가 조천 쪽 부분에 어. 갔는데 거기 돌담길 쪽에도 유채꽃이 많더라고요. 그래요? 한번 그런 추천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까 네. 그런 여유를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가보고 병원이 싶네요. 잘 되고 있는 건 좋은 그거는 일이죠?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열심히 살다 보니까 그런 네. 것 같은데 뭐 한 1, 2년 후에는 좀 여유를 찾아보고 싶은데 아직은 좀 바쁘게 사는 게 재밌습니다. 저는. 그렇군요. 아니 원장님은 정말 그 갓생살 시기로 좀 유명한데 제 기준. 네. 근데도 이렇게 또 토요일에 오후에 또 소화기 질환의 상담소를 열어드리기 위해 특별히 출연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희가 또 소화기 전문의에게 또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또 특별한 기회의 생방송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실시간 채팅창에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연령대 그리고 성별 또 요즘 고민이신 부분들 또 진단받으신 진단명이 있으시거나 복용하시는 약 등이 있으시다면 상세히 남겨주시면요. 오늘은 부선진 원장님께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에 답변 드릴 예정입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오영돈이 방송이 땡 하자마자 안녕하세요. 서울 아산내과 부선진 원장님과 우리의 건강지킴이 송예은 아나운서님, 김준하 PD님, 구상문 PD님, 최희선 PD님 이렇게 출석 체크 열어주셨고요. 자, 그리고 분바야님 안녕하세요. 또 핸디노님도 안녕하세요. 자, 하늘바람님은 얼마 전에 모 대학병원에서 소화기내과 진료를 받았습니다. 이전 다른 과에서 복부 MRI를 찍었는데 장 부위 여러 개가 있다고, 소장 부위 여러 개 있다고 한 3박 4일 입원하라고 하는데 보통 입원까지 하면서 시술해야 되는 것들이 있을까요? 좀 저희가 정보가 좀 부족한데요. 네. 지금 이야기해 주신 게 이전 다른 과에서 MRI를 찍었다고 찍으셨고. 하셨고 소장 부위에 여러 개 있다. 뭐가 있는지를 알려주시면 너무 좋겠고요. 핵심 키워드. 복부 MRI라는 거는 사실 복부 MRI는 이제 특별한 경우에 찍거든요. 이제 복부는 일반적으로 기본 검사가 CT 검사입니다. CT 검사로 이제 기본적인 평가를 하고 이제 특정 부위를 좀 더 잘 보기 위해서 간이나 췌장, 정밀 검사 또는 소장을 보기 위한 특별 이제 MRI를 찍는데 추가로 MRI 먼저 CT를 찍지 않으셨을까 싶긴 한데 그러니까 어쨌든 MRI든 CT든 이제 소장부에 뭐가 있었는지를 좀 알려주시면 좋겠다. 네. 말씀 좀 여쭤보고 싶고요. 네. 또 입원을 3박 4일 하라고 하셨다는데 어떤 걸 위해서인지 잘 모르겠어요. 조금만 더 정보를 주시면 제가 아는 대로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하늘바람님 지금 방송 네. 시청 중이시면 어떤 게 나왔는지 네. 핵심 키워드 알려주시고요. 이재필님도 환영합니다. 자, 가을변님이 30대시고 요즘 식사만 하면 속이 더부룩하고 트름이 잦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야식을 먹어도 다음날 멀쩡했는데 최근에는 조금만 먹어도 위가 꽉 찬 느낌이 계속돼요. 회사에서는 커피를 줄였고 자극적인
음식도 피하는데도 이 비슷한 패턴이 반복됩니다. 신기한 건 쉬는 날은 조금 낫다가 출근하면 다시 심해지는 점인데요. 이게 단순히 피로인지 아니면 위장 쪽에 문제가 쌓여온 건지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뭐, 현대인들도 뭐 젊은 분들 꽤 이런 증상들 많이 호소하시는데 이제 우선은 뭐 가장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식생활 때문에 또 야식 많이 하셨다고 했잖아요. 이제 야식 많이 하시고 또 이제 체중이 는다거나 또 이제 몸에 좋지 않은 음식들을 자주 드시는 분들 또 이제 피곤해서 이제 밤에 뭘 드시고 바로 주무시는 분들은 위에 음식물들이나 위산 같은 게 역류를 많이 하다 보면 네. 뭐 굉장히 식도나 목을 자극하거든요. 또 이 위가 보통 밤에는 이제 쉬어줘야 되는데 야식을 하면은 위에 쉬지를 못하잖아요. 그만큼 뭐 쉬면서 머리, 뇌로 가는 혈류들이 다 이쪽 위로 가면서 위장이 일을 해야 되니까 피곤함을 회복시킬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그런 이제 야식 드시는 것, 또 생활 패턴 때문에 생기는 그런 이제 역류성 식도염 포함한 그런 위장 장애가 있을 가능성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고, 또 이제 뭐 출근하면 심해진다는 말씀도 중요한데 네. 주말에 좀 나아지다가 또 이 당연한 거잖아요. 이제 스트레스가 원인이 또 동반이 될 겁니다. 그래서 네. 스트레스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을 거다.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위장 운동이 정상적인 그런 소화 기능도 장애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정상적인 활동을 잘 못할 수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가장 흔한 건 두 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있다거나 아니면 스트레스성 위장 장애가 생겼다거나. 그래서 우선은 해볼 수 있는 거는 이제 밤에 늦게 드시는 걸 좀 피하고 또 초저녁에 드시고 또 과식하는 거 피하시고 먹고 바로 누우시는 거 그런 것들 피하시고 이제 밤에 또 누워서 식사하시고 막 스마트폰 보고 많이 하죠. 저도 그럴 때 많은데 그럼 네. 다음날 다 안 좋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밤에 또 그리고 빨리 주무셔야 돼요. 또 12시 넘어서 주무시면 당연히 피곤하고 그게 아침에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요. 커피 같은 거는 카페인의 영향으로 또 증상 악화시킬 수 있는 거고요. 네. 뭐 또 이제 또 한 가지 또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회사 가서 생긴 스트레스 어떻게 바꿀 수는 없잖아요. 이제 쉬실 때라도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또 운동하시고 좋은 음식 드시고 그렇게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피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또 온전히 스트레스가 없는 삶은 사실 네. 어렵기 때문에 그걸 좀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좀 나만의 그죠. 방법이 중요하겠네요. 본인의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한데 이제 의외로 저희가 이제 밤늦게까지 막 이렇게 TV 보고 스마트폰 보고 하는 게 그 자체가 또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더라고요. 그걸 좀 쉬어줘야 되는데 우리 눈도 못 쉬고 뭐 정신적인 계속 이제 복잡한 사고들 계속 생각하게도 만들고 보고 있는 것도 사실 이게 안정을 취하는 게 아니고 네. 계속 이게 뭘 보고 생각하고 또 그게 자체가 또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밤에 좀 온전히 본인을 위해서 좀 쉬고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저는 이유 없는 구토가 한 달에 수십 번 합니다. 이 소화기내과 전문대학병원 가서 CT도 찍고 MRI도 찍고 이게 펫CT인가요? 네, PET-CT? PET. PET-CT. 이거는 이제 보통 PET-CT라고 하는 양전자 네. 단층 촬영인데요. 어, 이제 몸에 있는 염증과 암을 좀 찾는 그런 좀 비싼 검사. 특히 이제 네. 암이 진단됐을 때 중요한 검사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아무 이상이 없다고는 하는데 정말 왜 그런 걸까요? 구토 때문에 미치겠고요. 가끔 설사 아닌 찌꺼기가 섞인 대변도 많이 보는 편입니다. 대장내시경, 위내시경 검사를 했을 때 아무 이상이 없대요. 그 전에는 대장내시경 시에 유착이 심해서 끝까지 못 들어갔고요. 과식과 야식 전혀 하지 않고 평소에 채소 위주로 밥을 먹습니다. 나물 반찬 같은 거요. 사실 이제 저희가 교과서적으로 이제 구토하면은요 원인이 너무 많거든요. 뭐 하나 그래프 지금 표 하나의 그 책 한 페이지를 다 차지합니다. 원인이요. 너무 많은데 이제 원인을 최대한 찾아봐야 되는데 이제 CT에서 이상이 없었고 내시경 특히 이제 위쪽 내시경이 이상이 없었다. 뭐 기질적인 어디 큰 병, 뭐 예를 들어 암이나 그런 병들은 좀 배제를 한 거겠고요. 또 이제 위쪽에 어떤 뭐 식도염이나 식도의 문제나 아니면 십이장 궤양이나 위궤양이나 협착이나 그런 또 암 그런 거 다 배제를 한 거기 때문에 우선 해부학적인 요인은 아니겠다 싶습니다. 네. 그 외에 다른 문제가 있는지 찾아봐야 되는데 이제 흔하게 어떤 약을 드시는 분 중에 일부 이제 구역질 구토를 유발하는 약을 드시는 분들도 가끔 있거든요. 진통제 같은 거 혹시 이제 약 중에 해당되는 게 있는지도 찾아봐야 되겠고
그 외에 또 내분비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분들이 가끔 호르몬이 이제 좀 부족해서 뭐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나이나 어떤 기저질환이 있으신지 잘 모르겠는데 드신 약 같은 게 있는지도 궁금하긴 하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두통 자체, 두통이나 어지러움 때문에 이제 2차적으로 구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만성적인 구토의 원인을 못 찾고 계신데 사실 쉽지가 않은데요. 이것저것 다 찾아봤는데 없으면은 이제 실제 어떤 원인을 모르는 어떤 기능성 구토, 뭐 좀 원인 모르는 그런 구토도 있습니다. 시민성 구토라고 할 수 있어요. 시민성 구토요? 그러니까 뭐 시민성이라는 게 이제 원인을 못 찾고 또 스트레스나 그런 게 원인이 되는 그런 구역질 구토도 있을 수 있고, 어쨌든 다른 이제 기저의 어떤 증상들이 동반되는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 뭐 말씀드린 것처럼 두통이 동반되는지, 또 혹시라도 뭐 어지러움이 같이 동반되는지 그런 것도 1차적으로 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뭐 여러 과가 같이 다 보고 있다고 뭐 생각이 되는데요. 네. 소화기내과에서 이제 이것저것 봐서 괜찮다면은 큰 병은 아니라는 거는 안심은 하셔야 되겠고, 네. 혹시 이제 기저에 어떤 뭐 불면증이나 스트레스 같은 게 많이 깔려 있는 상황이 아닌지, 또 불안증이나 그런 거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제 사실 이런 구토 원인을 여쭤보려면 저희도 이제 못 찾는 경우 있는데 굉장히 이제 많이 여쭤보고 서로 대화를 해야 됩니다. 이제 대화를 해서 이제 원인이 뭔지 좀 조금씩 더 이제 좁혀봐야 되는데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렇게 또 토요일에 또 건강 고민을 들고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시고 계시고, 특별히 닥터부의 소화기 질환 상담소 같은 경우는 제가 맨날 예비 멘트를 준비해도 그 질문을 못 드릴 만큼 네. 네,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져주시는 방송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오늘의 좀 흐름을 봤더니 여러분들이 진짜 정확히 어떤 진단을 받으셨는지 뭐 이런 것들의 내용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의 진단명 그리고 복용하신 약 등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남겨주시면 또 원장님께서 참고하시고 또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자, 하늘바람님이 아까 이제 그 진단명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다 하셨는데, 입원해야 한다는 말만 들었고 결정 아직 못했고 내용은 좀 다시 추후에 알아보고 질문 남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네. 해주셨고요. 벚꽃돌돌님은 췌장암 검사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검진 대충 가능한가요? 췌장 검사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CT이긴 한데요. 복부 CT죠. 복부 CT로 이제 췌장을 가장 잘 볼 수 있고, 이제 근데 CT라는 게 뭐 쉽게 뭐 물론 요즘에는 워낙 이제 CT 찍을 수 있는 방법들이 또 이제 접근성이 좋아가지고요. 네. 뭐 찍으면 되는데 사실 CT라는 거는 방사선을 좀 많이 쬐야 되거든요. 엑스레이에 찍는 거 몇 배를 찍어 좀 조사가 필요한 그런 검사니까, 네. 뭐 어떤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이제 암 진단을 하고 암 환자들은 자주 찍긴 하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분들을 뭐 너무 과하게 찍는 건 또 이제 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꼭 필요할 때 찍으라고는 하는데요. 근데 이제 만약 췌장암이 너무 걱정되시고 가족력이 있다거나 본인이 흡연을 많이 하셨다거나 뭔가 좀 이제 복부에 증상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일차적으로 췌장암 검사는 CT입니다. CT를 이제 못 찍는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뭐 이유 때문에 또 뭐 비용도 좀 더 많이 들 수 있고, 또 아까 방사선의 걱정이 조금 있을 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한두 뭐 1, 2년에 한 번 찍는 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텐데요. 네. 근데 뭐 복부 초음파 검사도 있을 수 있죠. 복부 초음파도 이제 몸에 이제 복부에 있는 간, 쓸개, 콩팥, 비장, 췌장이 일부까지 보는 게 이제 복부 초음파거든요. 약간 주관적인 검사긴 한데 이제 췌장에 이제 100%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특히나 이제 아주 깊은 부위 보기는 쉽지 않아서 네. 췌장은 우리가 소세지처럼 생겨가지고 꼬리 쪽이 좀 깊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깊은 부위는 보기 힘들어서 그래도 이제 췌장의 머리 쪽하고 이제 중간쯤 되는 몸통 쪽은 볼 수가 있습니다. 초음파로요. 그렇군요. 물론 이제 배가 많이 나온 분들, 또 잘 안 보이는 분들 있어요. 복부비만이 심한 분들. 그런 분들은 초음파에서 췌장 보기가 더 어려운데 빼빼하신 분일수록 췌장을 보기에 조금 편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CT를 찍기 전이라면은 이제 초음파를 한번 해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꼭 본인이 췌장암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을 하고 싶다. 그런 불안함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거나 흡연을 많이 하셨던 분이 있거나 나이가 많으시거나 체중 감소나 복통이 동반돼서 뭔가 큰 이상을 찾고 싶다 하시면 CT를 찍는 게 답입니다. 네. CT가 답이군요. 네. 자, 이어서 또 규현이님께서 아니 저는 뭘 먹으면 금방 배가 불러지는데요. 이거는 왜 이런 걸까요? 사실 배 이렇게 불러지는 게 너무 비특이적인 말씀이셔갖고
이게 이제 주관적으로 이제 배불러진다는 게 뭐 더부룩하다, 실제 배가 볼록 튀어나온다. 네, 이제 어떤 걸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는 약간 더부룩함을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흔할 겁니다. 그래서 뭐 더부룩하다, 뭐 너무 급하게 드시거나 과식하는 습관이 있는지, 또 가스 많이 나오는 어떤 음식이나 네. 카페인이나 그런 걸 많이 드시는지 좀 봐야 되겠고, 이것저것 이제 뭐 생활 패턴을 한번 다시 우리가 돌이켜서 생각해보고 또 리뷰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이것저것 한번 또 여쭤봐야 되겠고, 몸 상태, 또 이제 체형, 또 식이 습관, 뭐 그런 것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자, 이어서 또 볼 보보님께서 제가 궤양성 대장염으로 정말 몸무게가 30kg 가까이 빠졌고요. 며칠만 늦게 왔어도 생명이 위독했고 하루에 화장실을 15번씩 갔습니다. 그래서 3년 전에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그때 궤양성 대장염 진단을 받고 칼프로텍틴 수치가 2000이 나왔어요. 지금 관리를 좀 잘했더니 20 정도 나오는데 이 정도 수치면 어떤 상황인지 알려주세요. 뭐 워낙 이제 담당 이제 전문 선생님하고 같이 진료 보시면서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확인만 해드리면, 객관적인 상황을 확인만 해드리면요, 궤양성 대장염은 어쨌든 막 이제 굉장히 심하게 앓으셨던 거고요. 30kg까지 빠지셨으면은 굉장히 많이 빠지신 겁니다. 그만큼 좀 급격한 이제 악화를 겪으셨을 가능성, 또는 꽤 뭐 좀 늦게 찾아가셨을 가능성, 오랫동안 앓으시다가 그래서 이제 설사를 많이 하시면서 영양 상태도 굉장히 안 좋았을 거고요. 장에 염증이 아주 심했을 확률이 높은데, 어쨌든 그때 이제 이 정도시면 입원도 하셨을 거라 생각되고, 칼프로텍틴이라는 게 이제 백혈 우리 장에 대변에 있는 검사를 통해서 염증 수치를 파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수치가 2000이면 꽤 높은 거고, 네. 이제 기준 수치가 150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거보다 이제 낮으면은 이제 지금 염증이 막 이렇게 거의 관해 상태로 봐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칼프로텍틴으로 봐서는요. 그래서 보통 이제 증상 괜찮고 이제 대변 횟수가, 증상은 보통 대변 횟수, 혈변, 네. 또 이제 본인의 이제 느끼는 그런 증상들 플러스 이제 칼프로텍틴이 150이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고, 여기서 이제 내시경 소견까지 좋아졌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은 거의 임상적으로는 이제 관해 상태라고 생각됩니다. 관해라는 거는 이제 궤양성 대장염이 완치라는 개념은 없거든요. 이제 그 아무리 좋아져도 그 소위는 갖고 계시는 상황이라서 언제든 악화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좋은 상태에서 계속 관리하고 약 잘 사용하시고 계속 정기적으로 추적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너무 고생하셨는데 네. 그래도 잘 관리하셔서 더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유주얼 노트북님께서는 하혈성 장염이랑 허혈성 대장염은 다른 건가요? 허혈성 장염. 장염이랑 허혈성 대장염. 허혈성 장염, 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뭐 쉽게 생각하면 소장하고 대장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허혈성 소장도 염증이 생길 수 있으니까 좀 장염은, 그러니까 이게 약간 말장난 같은 이야기 같은데 뭐 허혈성 장염, 대장염 같은 이야기겠습니다. 그러니까 허혈성 장염은 이제 소장까지 포함해서 이제 총괄해서 표현하는 거겠고, 허혈성 대장염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흔한 게 허혈성 대장염이거든요. 더 상대적으로요. 그래서 소장 말고 대장에 이제 뭐 피가 좀 덜 통해서 생기는 급성 염증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약간 뭐 용어의 차이가 있는데 실제 이제 우리가 뉘앙스로는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이어서 또 아까 네, 말씀하셨던, 아까 네. 해주셨던 분이에요. 과식과 야식 안 하시고 30대시고 난소와 나팔관이 하나씩 없어서 여성 호르몬제 복용 중이시고 전에도 이 증상이 심했고 구토 때문에 삶의 의미가 사라질 만큼 너무 힘들고 췌장암 수치에서 살짝 수치가 높은 편인데 췌장에는 또 아무 이상이 없으시다. 네, 아까. 사실 일반적으로 이제 췌장암 수치는 이제 비특이적인 수치일 경우가 많고요. 이제 네. 저희가 보통 암 수치 중에 이제 뭐 췌장암 수치 있고, 이제 우리가 간암 수치 있고, 대장암 수치 있고, 이제 난소암 수치라는 걸 보통 일반적으로 4가지를 많이 보긴 하는데, 네. 살짝씩 올라간 분들은 원래 베이스 라인이 조금 약간 높게 유지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약간 그 췌장 암 수치 올라간 게 또 CT까지 찍었다고 하면은 이제 췌장과 관련은 좀 없을 것 같고, 네. 호르몬제 드시고 그 외에 다른 건 안 드신다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사실 이제 이것저것 기질적인 원인을 다 배제하면은 이제 약간 시민성, 그 심리적인 또 스트레스나 뭐 지금 이제 스트레스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무의식 중에 스트레스가 이렇게 구토를 유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제 저희가 그럴 때는 좀 신경성 관련한 약도 좀 써보기도 하고 이제 구토 자체를 억제시키는 약도 써보지만 이제 실제 같이 좀 이렇게 심리적인 어떤 안정이 필요한 그런 약도 조금 써볼 수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런 상황을 저희가 단정지어서 평가할 수는 절대 없고요. 워낙 네.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다 이제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제 큰 병은 아니라는 거를 배제를 했기 때문에 큰 병을 배제했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이런 좀 본인한테 맞는 어떤 약이나 상황들 또 생활 관리 같은 게 도움이 되는지 한번 보시고 또 이제 본인 혹시라도 이제 스트레스 상황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좀 취미 생활 같은 게 있으면 좀 하시고 또 이게 어떤 상황에서 구역질이 또 있는지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인과관계가 있을 만한 어떤 음식이나 어떤 또 상황들이 있는지도 또 평가해야 되겠는데 어쨌든 이게 좀 일상생활 이렇게 힘들게 한다고 하면은 사실 쉽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좀 어쨌든 담당 선생님들하고 좀 같이 상의하면서 좀 해결책을 찾아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30대시고 아직 네. 너무 젊으신데 또 이렇게 삶의 의미까지 사라졌다 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많이 속상한 힘드실 마음이네요. 것 같아요. 네, 정말 이 구토가 멈추기를 저희도 진심으로 네. 바라보겠습니다. 자, 굴렁님께서는 어릴 때부터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었는데 혹시 이제 위장도 좀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과민성 대장증후군.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근데 네. 이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이제 증후군이라는 거는요. 이제 항상 저 예전부터 이야기를 드리지만 증후군은 어떤 이제 병을 특정 지을 수 없는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제 어떤 원인은 뭐 100% 1대1의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제 어떤 악화시키는 요인들이 있으면 좀 피하시라. 이게 장이 예민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실제 유관적으로 뭐 내시경을 통한 또 혈액 검사를 통한 어떤 염증이나 그런 건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본인이 어떤 음식이 안 맞는지를 또 어떤 상황이 안 맞는지를 잘 판단을 하셔야 되고 뭐 일반적으로 이제 음식 중에는 뭐 어떤 좀 자극적인 음식들 또 어떤 분들은 매운 음식 드시거나 김치 종류 고춧가루 있는 음식들 드시고 이제 악화되는 분들 네. 또 양파나 마늘 들어간 음식이 안 맞는 분들 또 최근에 이제 좀 과당이 들어간 음료들이나 네네. 이제 카페인들이 안 맞는 분들 우유 종류가 안 맞는 분들도 있고 밀가루가 안 맞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제 안 맞는 음식을 좀 피하는 거 좀 우리가 이제 일기를 적어 음식 일기를 적어가지고 안 맞는 게 뭔지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어떤 이제 위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보다는 악화시키는 요인을 피하는 게 첫 번째고 이제 그걸 피하면서 또 필요하다 하면은 이제 약을 조금씩 도움을 받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보통 이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과민성 장증후군이 좀 심했었는데 이제 심했을 때가 항상 좀 이제 좀 음주를 한 다음 날이나 아니면은 또 이제 스트레스가 심할 때 또 긴장을 할 때 또 뭐 시험을 대비할 때 그럴 때는 굉장히 심할 때가 있었는데 네. 그럴 때는 좀 더 이제 식이 관리를 더 하고 저한테 이제 좀 도움이 되는 이제 해가 되는 음식을 피하고 일반적인 뭐 식사를 좀 자극적이지 않게 먹는다거나 꼭 필요할 때는 이제 약을 먹어서 이제 테스트, 그러니까 시험 전에 좀 준비를 한다거나 그렇게 했거든요. 네, 그런 방법이 가장 무난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뭔가 나를 좀 이렇게 일으키는 그런 요인의 음식을 다 피하는 게 그게 첫 번째. 최우선이네요. 네. 네. 자, 1191 플라워님은 어제 이제 소고기로 좀 회식을 드시고 또 밤 9시쯤에 귀가하고 씻고 잠에 들었는데요. 자정쯤에 아랫배에 극심한 복통이 느껴 잠에서 깼습니다. 속 울렁거림증과 동시에 구토를 냈고 아침부터는 계속 물설사가 나오는데 이게 혹시 급성 위장염일까요? 병원에 가야 하는 상황인지 아니면 일단 좀 두면 나을지 고민이 됩니다. 뭔가 이제 갑자기 이제 그러니까 원인되는 식사가 있었는지 리뷰를 한번 하셔야 되거나 아니면 같이 드셨던 분 중에 같은 증상이 있는지도 봐야 되는데 만약에 같은 증상이 네. 있었으면 이제 식중독일 확률이 있는데요. 그렇네요.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식중독이나 아니면 급성 이런 장염은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해서 이제 생기는데 꼭 이제 병원을 가야 되는 상황들은 있습니다. 이제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구토를 한다거나 또 설사를 심하게 한다거나 설사하는데 피가 난다거나
열이 난다거나 네. 어쨌든 이제 일상적으로 활동하기 좀 어려울 탈수 증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병원에 가야 되고요. 또 그럴 때는 이제 급성 장염해준에서 이제 뭐 항생제를 일부 써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금방 사그라들고 또 뭐 좀 반나절 지나서 좀 좋아지는 것 같고 식사하는데 문제가 없다. 또 점점 좋아지는 게 하루 이틀 사이 금방 좋아지는 것 같다. 그러면 굳이 뭐 병원 갈 필요는 없겠죠. 근데 그래서 어쨌든 이제 보통 탈수 안 되게 주의하시라는 거. 그리고 아까 동반되는 증상 중에 이제 열이 난다거나 설사를 심하게 한다거나 뭐 복통이 너무 심하다거나 회복이 안 된다거나 하는 거는 이제 좀 병원을 가셔야 되는 신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같이 회식하신 분에게 당신은 괜찮은가 네네네, 한번 좀 물을 필요가 물어보시고 있겠네요. 혹시 이제 오래된 음식이 포함되어 있는지 한번 다시 리뷰할 필요도 있고요. 네. 근데 어쨌든 현 상황에서 이제 병원을 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본인이 잘 느끼시겠지만 이게 이제 그대로 있으면 밤에 또 너무 힘들겠다 하면 꼭 병원 가서 이게 더 큰 병원 가야 되는 상황인지 좀 작은 의원에서라도 평가를 받아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시나미 후후님께서는 건강검진 결과를 받았는데 공복혈당이 높게 나왔고요. 당뇨 의심 소견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당장 증상은 없는데 내과를 방문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식단을 바꿔보고 좀 지켜봐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당뇨 의심 소견이라는데 이미 당뇨가 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전 단계인 건지도 궁금한데요. 내과에서 추가로 좀 어떤 검사를 통해 당뇨를 확진하는지도 알고 싶고 공복혈당 외에 당화혈색소 검사도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저희가 당뇨라고 하면은 이제 두 가지를 보고 이제 진단을 하게 되는데 이제 공복혈당, 식전 뭐 예를 들어 뭐 식사를 하고 뭐 8시간 정도 금식을 한 상태에서 혈당을 쟀는데 126 기준으로 저희가 그 이상이면 당뇨라고 이제 판단하고 당화혈색소까지 체크를 하고요. 그 미만일 때는 125, 그러니까 100에서 125까지는 당뇨 전 단계로 판단을 하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당화혈색소라는 거는 이제 피 속에 저희가 어떤 기억, 그 혈당의 기억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2, 3개월 동안에 본인이 혈당이 어땠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게 6.5 기준입니다. 근데 이제 얼마나 나왔는지 알 수는 없는데 당뇨가 만약에 이제 공복혈당이 126 이상이고 이제 당화혈색소가 6.5% 이상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초기 당뇨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고 공복혈당이 125 이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당화혈색소가 6.4 이하다. 그러면은 당뇨를 조심해야 될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렇다고 하면은 당뇨가 진행하지 않게 당뇨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은 식생활과 체중과 운동이거든요. 특히나 이제 체중이 좀 과체중이시거나 배가 볼록 튀어나오는 마른 그런 체형인데도 배가 나온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뱃살을 빼고 체중을 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운동을 하셔야 되고 또 음식 중에 특히나 우리나라 분들 특히 최근에 단 음식이나 음료 또 달달한 커피 그런 거를 되게 이제 저희가 죄의식 없이 막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맞아요. 이제 그게 의외로 꽤 이제 혈당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경우가 많고 그게 또 지방간과 관련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지방간 있는 분들이 또 혈당이 높은 다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쨌든 평가를 확진한다는 거는 만약에 공복혈당이 한 번만 높았다, 뭐 그런 분도 꽤 있습니다. 검진 당일 뭐 어떤 분들은 이제 대장내시경 준비하는 관장약 먹고 약간 좀 이제 뭐 물도 약간 이제 단맛 나는 물을 드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요? 이제 그런 또 준비하는 과정에서 혈당이 약간 올라갈 수도 있고 또 스트레스 상황에서 좀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체크를 해야 되죠. 다시 한번 뭐 좀 관리 좀 해보고 네. 아주 뭐 응급 상황은 아니라고 하면은 급한 상황이 아니라면은 좀 관리해보고 보통 한두 달 후에 다시 한번 평가를 해본다거나 그때 혈당이 정상화되면 일시적이었다고 판단을 하겠고 또 당화혈색소도 정상이라고 하면은 일시적이라고 다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거는 이제 좀 팔로 제가 추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어서 아크와 블루님께서는 대학병원에서 이제 복부 CT 찍었습니다. 저의 담당 의사 선생님이 신경과 선생님인데 췌장 쪽을 찍었다고 했는데 몇 번씩 물어봐도 정상이라고 하셔요. 이런 경우 좀 정상이겠죠? 네, 정상이죠. 네. 뭐 CT에서 이제 판독이요. 췌장 쪽은 되게 유심히 판독을 해주실 거고 이제
모든 장기를 뱃속에 있는 장기 다 평가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네. 뭐 췌장은 물론이고 다른 뭐 간, 쓸개, 콩팥, 아까 비장, 췌장 좀 더 정확하게 초음파보다 더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CT에서 췌장이 괜찮다면은 괜찮은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대학병원에 이분이 찾아가신 이유는 한쪽 눈이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이제 보이는 증상 때문에 뇌부터 전신 CT, MRI, 피 검사, 척수골 시험까지 쭉 이제 뽑아서 검사를 했는데 원인 못 찾았다. 항상 좀 약간 어질어질한 상태시다. 사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전문 분야가 아니어서 이건 신경과 쪽 네. 또 이제 안과 쪽 이걸 같이 이제 두 과에서 같이 뭐 협진을 한다거나 아니면 신경과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텐데요. 제가 여기서 의견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소화기 네네. 질환의 전문 분야십니다. 규현이님께서는 위내시경 검사 시에 수면 내시경을 했는데 이 수면의 용량은 좀 사람 몸무게에 맞게 좀 환산을 해서 이 용량을 넣는 건가요? 이 위내시경 후에 또 천공의 확률은 없는지 좀 걱정이 됩니다. 뭐 당연히 이제 수면 약은요. 이제 체중을 좀 봅니다 저희가 체중을 보는군요. 보고 이제 체중에 따라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약은 킬로그램당 몇 미리를 시장 용량으로 해라도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이제 또 생각할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연세를 생각하죠. 보통 뭐 연세 예를 들어 70세 이상인 분하고 뭐 30세인 분하고 40세인 분하고 차이는 아무래도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호흡 억제가 좀 더 과하게 올 수가 있고 네. 또 기저질환에 폐질환이 있다거나 심혈관 질환이 있으면 또 그렇고 특히나 또 이제 저희가 조심하는 게 이제 목 짧은 분들 또 체중이 많이 나가신 분들은 네. 이제 수면 무호흡이 좀 심하게 와서 산소 수치가 떨어지면은 또 위험하니까 너무 또 과하게 약을 쓸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 또 전신 질환이 있는지 보고 그분의 이제 목의 어떤 이제 뭐 짧음 그런 것도 좀 보고 체형도 보고 여러 가지를 다 판단해서 저희가 약을 쓰고 있습니다. 네. 자, 천공 이야기. 천공 이야기. 위내시경은 천공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0%에 가깝고요. 오, 네. 일반 진단 내시경은 그렇고요. 물론 이제 치료 내시경은 이제 아주 큰 혹을 뗄 때 위를 파내야 되니까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 진단 내시경에서는 이제 뭐 대장 내시경에 비해서는 확률이 굉장히 낮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분바야님께서는 검진에서 40대 고혈압 전 단계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단계에서 혈압 스타 영양제로 좀 시작을 해도 괜찮을지 생활 습관은 어떤 거부터 바꾸면 좋을까요? 혈압스타 사실 제가 혈압스타라는 영양제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고혈압 전 단계 우리 이제 검진 결과 보고 보면요 이제 좀 타이트하게 나옵니다. 타이트하게. 네. 예를 들어 120에 80 기준으로 해서요. 120에 81이다. 사실 120에 81은 그렇게 나쁜 혈압은 아닌데도 고혈압 전 단계로 나옵니다. 119에 80, 뭐 79다. 그러면 안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어쨌든 평균적인 혈압을 봐야 되는데 이제 본인 패턴이 혈압을 계속 뭐 정기적으로 한번 재봤는데 이제 고혈압 전 단계 나오면은 이제 물론 이제 아주 혈압이 뭐 120에 80 미만인 분에 비해서 130에 85인 분이 이제 고혈압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겠죠. 네. 근데 만약에 이제 고혈압은 140에 90 기준으로 하는데 이제 130에 뭐 80대다. 그런데 본인 체형이 좀 배가 나왔다. 뭐 또 그러면 체중을 빼야 됩니다. 체중을 뭐 그냥 이렇게 편하게 저희는 말씀을 드리는데 네. 체중을 1kg 빼면은 혈압이 1 떨어진다 이제 생각을 하시라고 하는데 뭐 체중이 많이 나가신 분인데 혈압이 높다. 그러면은 체중 10kg를 예를 들어 뺀다 하면은 약 하나 빼는 거랑 거의 하나 쓰는 거랑 같은 정도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 혈압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제 보는 거니까 혈압만 있는 게 아닐 거거든요. 네. 이제 만약에 배가 나오고 똥똥하면서 혈압이 높은 분들은 혈압 외에 혈당도 높을 수 있고 콜레스테롤 높을 수 있고 지방간이 있을 수 있고 그게 다 결국에는 대사질환하고 연결되고 혈관 문제랑 연결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고혈압 전 단계인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대사질환들이 좀 있는 것 같다. 배도 볼록 튀어나오고 하면 무조건 체중 빼시고 운동하시고 또 식이 관리하시는 게 정석입니다. 네. 일단은 생활 습관 개선이 많이 네, 중요하네요. 영양제는 이제 뭐 아주 최후의 옵션 같고요. 그 전에 생활 개선이 더 중요합니다. 네, 자 오늘 이 시간 또 부선진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소화기 질환 상담소로 여러분들의 또 실시간 건강 고민에 대해서 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구체적인 질문들 주시고 계신데 괜찮으신가요? 네네.
네. 조금만 마시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시간 이제 저희가 한 14분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또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들의 성별, 연령대, 진단받으신 진단명, 복용 중이신 복용량, 또 어떤 현재 증상과 고민들이 있으신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미니 오그님께서 아랫배가 너무 아프고 속이 너무 쓰리고 아파서 복부 CT와 위내시경 검사를 했는데요. 장이 좀 부었다는 진단 받았습니다. 장이 붓기 전날 음식도 기름진 거를 안 먹고 조심하는데 장은 왜 붓고 있는 건지 알고 싶어요. 2년 전에 장이 많이 부어 입원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제가 뭐 이 말씀만 듣고 좀 어려운데요. 네. 이제 CT에서 장이 부었다는 거는 뭔가 이제 염증이 있다는 걸 시사할 수도 있는데 그 원인을 알아야 되겠는데 이제 사실 원인은 저희가 여기서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장이 부었는 게 이제 염증과 관련된 건지 아닌지를 알아야 되겠고 그 위치도 알아야 되겠고요. 이건 사실 약간의 진료가 필요한 거라서 여기서 좀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쉽지 않고요. 뭐 CT 네. 같은 걸 한번 보고 또 말씀드릴 수도 있겠는데 쉽지 않으니까 뭐 이거는 이제 담당 선생님하고 진료를 통해서 좀 정보를 얻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건 좀 어렵습니다. 네, 제가. 그리고 네. 저희가 오늘 또 이렇게 환자분들을 직접 만나서 차트를 네네네. 보는 게 아니기 네네. 때문에 좀 참고용이라는 거. 네네. 조금 많이 제가 이제 직접 이제 이야기 드렸다가 좀 헷갈리실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네. 조금 어려워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하늘공방님이 이제 원장님 LDL 수치가 140대인데요. 이거는 이미 당뇨인 건가요? 아, 비만이고 살만 빼면 당뇨까지 안 가도 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LDL이라는 거는 이제 콜레스테롤의 한 종류고요. 총 콜레스테롤을 저희가 이제 분류하거든요. HDL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 그렇게 이제 보통 쉽게 말씀을 드리는데 네. 그래서 당뇨랑 관련된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LDL 콜레스테롤이 좀 경계 정도입니다. 130에서 159까지가 좀 막 경계고 160 이상이면은 좀 일반적으로 이제 기저질환이 없더라도 이제 좀 이상지질혈증이라고 제가 고지혈증이라고 쉽게 이야기를 드리는데 140이면은 좀 경계입니다. 이제 기저질환이 만약에 이분이 이제 당뇨가 있는 분이다. 아니면은 이제 뭐 흡연을 하시거나 나이가 많은 분들이다. 또 경동맥 초음파를 봤더니 뭐 경동맥이 좀 안 좋다거나 네. 뭔가 기저에 이제 혈관이 안 좋을 만한 손이 있는 분들은 여기서도 이제 이상지질혈증이라고 생각하고 약을 드리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기저질환 하나도 없고 이것만 높은 분들이면 이제 아까 이제 뭐 공복 혈당 높은 분하고 같은데 좀 만약에 비만이다 하시면은 체중을 빼면은 꽤 좋아지고 이제 체중 빼는 방법 중에는 이제 식이 관리가 꽤 중요하고요. 뭐 너무 기름진 음식, 단 음식, 탄수화물 위주로 드셨던 분들은 좀 식이 관리를 좀 하시고 야채 채소도 좀 위주로 드시는 그런 노력을 하시고 체중 빼고 하시면은 LDL 콜레스테롤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떨어진 쪽으로 이제 그 방향으로 노력을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베리베리굿드님이 안녕하세요. 이번에 첫 위내시경 검사했습니다. 조직 검사를 했다는 건 알았는데 그때 같이 내시경을 볼 때 의사 선생님이 위가 안 좋네요 라고 하시면서 염증 소견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단순 위염이라 생각했는데요. 장상비화생이라는 조직 검사가 나왔는데 이 검색한 장상비화생 사진들의 위가 울퉁불퉁 흰 반점 같은 게 많아 보였거든요. 그런데 제 내시경 사진은 분홍색 위에 빨갛게 스크래치 난 게 여러 개 있었습니다. 제가 또 많이 심각한 건가요? 어머니가 위암 2기셔서 가족력 같은데 아직 30대 초반이거든요. 일단 위염약을 처방해 주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내시경이 몇 개월마다의 주기로 봐야 좋을까요? 뭐 사실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내시경은 40대부터 이제 공단 검진으로 정기 검진을 하게 되는데 이제 30대도 특별한 이유에서 이제 한 번씩 하시게 되거든요. 이제 어떤 증상이 있다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가족력이 있어서 걱정이 된다거나 하시게 되는데 사실 그래서 30대 장상피화생 최근에 좀 보이긴 보이는데요. 이 장상피화생도 이제 있다 없다가 있고요.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지만 장상피화생 내에서도 심한 분도 있고 덜 심한 분도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냥 조그만 부위에 이제 심하지 않은데 조직 검사에서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심각하게 생각할 거냐? 이제 모르고 살았으면 그냥 30대 걱정도 안 하고 살 텐데 사실 그 정도 아까 이제 검색해서 나오는 장상피화생 모양은요.
아주 심한 거겠죠. 이제 아주 심한 장상피화생은 아무래도 이제 확률적으로 좀 더 위암 전 단계가 생길 확률이 좀 높아진다는 건데, 그 장상피화생이 위암 전 단계는 아니거든요. 그럴 확률이 평균보다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30대에 이제 심하지 않으셨을 것 같고, 이제 약간 그런 이제 빨간 부위에서 조직 검사에서 나왔다, 뭐 우연히 나오는 장상피화생은 물론 이제 좀 더 이제 검진할 때 신경을 써서 봐야 되겠지만 병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 그걸 가지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일반적으로 이제 40대 이후에 이제 뭐 장상피화생 보이는 분들은 아주 심하지 않다고 하면은 이제 2년 내로만 한번 체크하시라고 저희가 당부를 드리고, 30대에서는 이제 육안적으로 봤을 때 아주 걱정할 거 아니면은 좀 뭐 지켜보시다가 정기검진 시작할 때쯤 시작하시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너무 사실 이제 이거 장상피화생이 너무 꽂히셔가지고 걱정하실 정도는 일반적으로는 아닙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리고 가족력 이야기 하셨는데, 가족력이 어머니와 위암 가족력이 있다고 하시면 이제 본인이 이제 해볼 수 있는 거, 물론 이제 뭐 위에 나쁜 음식이나 뭐 너무 자극적인 음식, 탄 음식, 뭐 또 음주, 흡연 안 하는 거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볼 수 있는 거, 이제 헬리코박터 균이 있는지 보는 거죠. 그 균이 이제 아무래도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헬리코박터 균이 영향을 좀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헬리코박터 균이 있는지 보고 균 치료를 한번 시도해 보는 거, 그거는 이제 위 건강에 좀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네. 뭐 우리나라 모든 분들한테 다 검사하시라고는 안 하는데, 이제 특별히 이제 좀 위암에 대한 걱정이 좀 있다거나 이제 가족력이 있으셔가지고 좀 위암 위험도를 조금 부담 줄이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균 검사에서 치료를 고려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아까 이제 질문을 주셨던 분의 연이은 질문인데, 이제 복부CT 찍으셨고 어지러움증 있으셨던 분입니다. 제가 혈압이 평상시에 이제 120에서 140, 80에서 100까지 나오다가 갑자기 혈압이 220까지 치솟아 응급실을 실려가서 CT 확인했더니 정상이라 하십니다. 몇 번 퇴원하는 식으로 했더니 응급실에서 정신과 쪽으로 가보시는 게 어떠냐라고 하시더라고요. 원인을 못 찾고 전신 CT, MRI, 척수골수, 심장, 초음파, 위, 대장 내시경까지 이만저만 스트레스가 많이 받아요. 지금 이전에 네. 뭐였죠? 한쪽 눈이 안 보셨고 복부 CT 찍었는데 다 정상이라 하셨고. 사실 뭐 이제 혈압 올라가는 것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겠는데, 이제 스트레스 상황에서 혈압이 결과적으로 올라가는 경우일 수도 있겠는데, 혈압이 220까지 올라간 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라 네. 너무 이제 과하게 올라가는 혈압에 대해서는 이제 뭐 심장 내과, 뭐 순환기 내과에서 한번 필요하면 평가를 좀 받아야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실제 이제 어떤 기질적인 원인은 못 찾고 계신 것 같은데, 좀 이거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기 쉽지는 않습니다. 보니까요. 이제 이런저런 대학병원에서 이런저런 검사까지 다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뭐 원인 찾기가 지금 현재는 쉽지 않은, 언젠가는 좀 찾지 않으실까 싶은데 뭐 좀 어려워 보입니다. 저도 좀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네. 자, 이어서 이제 SS님께서는 만성병비가 심해서 병원에서 산화 마그네슘을 처방받아 하루에 3알씩 복용 중입니다. 일반적으로 먹는 영양제 마그네슘과 성분이 같은지, 굳이 영양제 마그네슘을 별도로 먹을 필요는 없는지 40대 후반이고 궁금합니다. 마그네슘 성분은 같을 텐데요. 이제 산화 마그네슘이 이제 좀 용량이 조금 높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그네슘 용량이요. 그리고 이게 제산 효과 이제도 있다고 돼 있는데, 이제 실제는 변비의 효과가 더 좋아서 네. 변을 좀 부드럽게 만들어준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최대 용량이 이제 500ml를 500ml가 이제 보통 250ml짜리가 있고 500ml짜리가 있는데, 500ml를 하루 6알까지도 드시는입니다. 그러니까 변이 단단한 분들은요. 그래서 어쨌든 뭐 영양제로 마그네슘을 드시는 분들, 꼭 이게 영양제라는 거는 사실 보조적인 거라서 치료 목적은 아닐 텐데, 너무 또 중복해서 드시면 마그네슘 너무 또 올라갈 것 같고, 만약에 이제 변비약으로 드신다면 굳이 영양제까지 드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변비약은요, 이게 절대적으로 본인이 이제 그 변 상황을 보면서 용량을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한테 잘 맞는 용량, 또 뭐 변을 이제 너무 또 많이 드시면 너무 물러지니까 이제 적당하게 물르게 나오면서 이제 뭐 하루 이틀에 한 번씩 뭐 대변을 볼 수 있게
변비에 맞춰서 용량을 맞추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규현이님께서는 혹시 위에 좋은 음식, 양배추죽 이런 거 또 좋은 음식 있을까요? 저는 뭐 이제 뭘 좋은 걸 막 찾아 드시는 것보다 안 좋은 걸 피하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보통 이제 뭐 위에 이제 안 좋은 음식은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이제 탄 음식이나 오래된 음식이나 자극적인 매운 음식이 거. 이게 안 좋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한식들 중 너무 짜지만 않으면은 뭐 네. 일반적으로 한식이 좀 더 나을 거고 또 안 좋은 음식은 너무 인스턴트 식품이나 소구화된 식생활, 너무 고기 위주 식생활이 또 그것도 구워서 드시는 게 상대적으로 좋지는 않다고 돼 있으니까 네. 그런 쪽으로 그럼 뭐 양배추 같은 경우는 또 위에 좋다고 많이들 드시잖아요. 맞아요, 이것도 이제 맞아요. 적당히 드신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하늘바람님이 대장내시경 선종성 용종 암으로 될 확률이 높을까요? 이제 암은 보통 이제 선종에서 선암이 되는 건데 모든 선종이 선암이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선종도 이제 용종이요. 1mm짜리도 용종이고 1cm짜리도 용종이고 3cm짜리도 용종이에요. 용종은요. 선종도 마찬가지. 근데 그 중에 이제 큰 거일수록 암이 될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대장내시경 하면요. 두 분의 한 분은 이제 평균적으로 용종이 나오고요. 네. 그 용종의 70%, 80% 가까이가 선종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제 대장의 용종이 선종이라는 건데 그 선종이 뭐 다 안 되면은 우리나라 분들 뭐 대장 너무 많게요. 물론 이제 거기서 C가 돼서 암이 되는 거니까 네. 이제 큰 용종이 이제 우리가 증상이 있지 않거든요. 대장내시경 해야지 하니까 작은 용종도 떼지만 큰 용종을 뗄수록 예방 효과는 큰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게 암 될 확률은 큰 용종일수록 높다. 큰 그리고 용종일수록 그거는 높다. 이제 떼면은 일괄적으로 작은 용종 선종이든 큰 선종 그런 용종을 떼면은 이제 전체적으로는 대장암 예방 효과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네. 자, 여행자처럼님이 이제 가족력으로 대장암 4기를 받아서 대장 절제제를 받았습니다. 1년 전에 위내시경을 할 때는 암은 없었지만 용종이 엄청 많았는데요. 이번에 또 위내시경을 하는데 암 발생 확률이 좀 높은 상황일까요? 이게 가족력이라는 게 혹시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유전성 저희 선종 용종이 아주 많은 증후군이 있거든요. 그걸 이야기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그게 전제라고 하면 드물지만 이제 그 있거든요. 가족성 용종 증후군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장에 용종이 굉장히 많은 거고 전절제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은 위에 이제 용종들이 꽤 동반된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위저선 용종들이라고 이제 좀 순한 용종들이 막 깔려 있는 분들이 많아서 물론 이제 그런 많은 용종들이 다 암 위험성을 높이진 않을 건데 그 용종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순한 용종이라고 하면요. 근데 12장 같은 데도 이제 한 번씩 봐야 된다고 돼 있는데 네. 저희가 전제는 이제 가족성 용종 증후군이라는 전제인데 어쨌든 뭐 위내시경에서 이제 정기적으로 1, 2년에 한 번씩 본다고 하면은요. 이제 혹시라도 나쁘게 될 거 미리 찾고 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우선 정기적으로 꼭 점검은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창문 너머에님 40대 초반 남성이시고 재작년 위 대장내시경으로 용종 2억 개 제거했고 올해 검진을 하는데요. 또 내시경 해야 할까요? 사실 이거는 이제 용종을 몇 개 뗐는지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컸는지도 중요하고 사이즈 중요하군요. 제대로 뗐는지도 중요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가이드라인으로 보면은 용종 2억 개가 뭐 한 5mm가 안 됐다. 그러면은 꼭 뭐 2년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요. 뭐 저는 한 개수에 따라서 뭐 조그만 거 막 2-3개 있으면 한 4-5년 후에 하시라고 하는데 네. 뭐 2년째 해야 된다 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용종을 좀 크게 있었다거나 아니면 조직 검사 결과가 조금 이제 좀 센 애로 나왔다거나 그럴 때가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2-3년 후에 하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뭐 자주 받는 게 힘들지 않으시면 안심 차원에서 보긴 하겠고요. 그리고 너무 힘들면은 정확하게 이제 크기나 개수나 그런 걸 보고 이제 판단을 해서 좀 간격을 좀 늘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자, 기현이님이 원장님 혹시 밥은 안 먹고 후라이팬에 카놀라유를 좀 둘러서 호박볶음, 감자볶음 것 같은 거를 좀 매일 먹어도 괜찮을까요? 좀 어려운데요. 이게 저는 이제 골고루 뭐 다 한쪽을 너무 극단적인 식생활 네. 하지는 마시라고 하고요. 뭐 지금 보면은 호박 볶음, 감자 볶음, 약간 야채를 볶아드시네요. 야채 볶아서 드신 거는 괜찮죠. 이제 밥도 이제 너무 어떤 분들은 밥을 너무 많이 드신 분들도 있고 너무 안 드신 분들도 있고요. 근데
잡곡 위주로 드시는 거는 좋겠다 생각 들고 네. 어쨌든 과하지만 않은 쪽으로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게 골고루 영양소를 섭취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현정님 좀 질문이 부끄럽긴 한데요. 방귀가 시도 때도 없이 너무 많이 나오고 배도 자주 아픈데 혹시 위나 대장 쪽에 좀 문제가 무엇일까요? 사실 저희가 이제 큰 병은 방귀가 안 나오는 대장암이 막혀가지고 방귀 안 나오는 게 큰 병이고 방귀가 너무 자주 나오는 거는 일반적으로 어떤 큰 병일 가능성 이거 자체가요. 이제 불편한 증상 중에 하나겠지만 네. 혹시라도 이제 식생활 중에 너무 이제 가스가 많이 나오는 뭐 음식 뭐 어떤 너무 식사를 급하게 드신다거나 아니면 고기 위주로 드신다거나 이제 그런 게 있는지 보고 또 변비 있는 분들이 이제 가스가 계속 안 빠져나와서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변비 있는 분은 변비 관리 좀 하시라고 하고 네. 식생활 중에 음식이 좀 장의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이 있는지 좀 리뷰를 해보셔야 됩니다. 네. 자, 오늘 닥터부의 소화기 질환 상담소 50분간 열심히 달렸습니다. 모든 질문 클리어했고요. 또 오늘 이렇게 귀중한 시간 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과 또 바쁘신 와중에 또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신 부선진 원장님, 서울아산내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아라동에 위치해 있는 서울아산내과 여러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셔서 다음 달에 또 부선진 원장님 방송 때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늘 더 건강한 삶 살아가시기를 응원하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시간 부선진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